안녕하십니까. 품질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 품질 경영 연구소의 신용균입니다. 많은 분들이 8D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아마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본 학습을 아마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본 학습은 가능하면은 8D 보고서 작성 중심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8D 보고서의 8D가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아마 D는 어떤 디시플린 해가지고 어떤 규율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선 활동을 진행할 때 8가지 단계별로 아마 진행을 하게끔 어떤 기준이 아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포드 자동차에서 1987년도에 활용하면서 이거 좋구나 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아마 지금은 자동차 업계 모든 그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요즘은 또 이 자동차 전장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전기전자 분야에도 8D 보고서를 점점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D 보고서 작성할 때 중요한 것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즉 근본 원인을 우리가 루트 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근본 원인이 아마 정리가 안 되면은 이 8D 보고서를 아마 마무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규명이 바로 네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근본 원인을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개발이 안 되게끔 또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서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8D 보고서 내에 아마 정리하게끔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학습할 때 크게 두 개 장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1장에서는 8D 보고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장에서는 8D 보고서 작성 중심으로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8D 보고서는 8가지 단계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팀을 구성해가지고 임시조치, 그다음에 시정조치, 그다음에 재발 방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각각 단계별로 개념을 다시 좀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팀 구성할 때 대개 아마 CFT 활동을 권하게 됩니다. 이제 크로스는 얘죠. 예, 펑션. 그래서 기능이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는데 위에 분도 있고 하위 분도 있고 중간에 관리자도 있고 또 여러 부서가 있죠. 뭐 생산도 있고 또 뭐 연구도 있고 또는 뭐 구매도 있고 그래서 크로스 펑션을 아마 팀을 이렇게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팀워크 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걸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문제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의 정리에 따라 가지고 바로 원인 분석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럼 원인 분석하기 전에 임시조치 또는 봉쇄조치 문제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또는 고객사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게끔 봉쇄 또는 임시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보통 24시간 이내 또는 3일 이내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고객이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본 원인 분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법도 씁니다만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특성 요인도 하고 5Y 관점에서 정리를 해도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선까지 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4D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특성 요인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특선 요인가 불량이 왜 발생했지? 그래서 불량을 발생하는 원인, 얘를 찾는 특성 요인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불량이 왜 유출됐을까? 그래서 유출이 되는 원인도 특성 요인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 요인을 작성하게 되고 거기서 선정된 주요 요인 후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5Y를 진행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잘못된 거였구나 해가지고 이 근본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하게 되겠죠. 또는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아마 T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5로 가게 되겠죠.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통 7일 이내 또는 14일 이내에 고객이 마무리하게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이때 바로 봉쇄 또는 임시 조치가 아마 해제됩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협의해가지고 임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어떤 문서와 또는 어떤 시스템을 아마 정리하는 아마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등재되면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8D 단계의 흐름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객사에서 이런 양식을 요구할 겁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팀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때 우리가 사진까지 양품과 불량품을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 또는 봉쇄조치를 실행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봉쇄 조치가 끝나게 되면 부족한 내용,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발생됐을까? 또는 얘가 왜 유출됐을까? 그럼 어떤 고객의 양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5Y로 이렇게 아마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맨 마지막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선 대책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겠죠. 얘가 이제 근본 원인인 거죠. 근본 원인. 그래서 개선 대책을 아마 실행하게 되면은 얘가 D5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D6단계 가게 되면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또는 수평 전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들이 여기까지 일주일 또는 아마 2주일 기간을 요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T3 여기까지 1일 또는 3일의 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8D에 대한 어떤 개념이고, 이제 2장으로 가가지고 8D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양식 또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이제 실제로 고객에게 제출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양식을 기준으로 방금 전 페이지에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럼 8D 보고서 작성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1 단계입니다. D1 단계의 역사 인원은 아마 5명 또는 7명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개개인의 역할을 이제 명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팀 구성원은 아마 스폰서가 있고 탑 경영진입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또 뭐 리더가 있고 아마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본 과정 들으시고
이걸 잠깐 읽어보셔도 아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보고서에 제가 항상 1번은 양식, 그 다음에 2번은 애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과정 들으신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얘가 D1 단계 작성 애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2로 가겠죠. D2는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육하 원칙에 원래는 Y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Y라는 게 원인 분석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Y를 아마 요청한 회사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4WEH를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양식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정의할 때 서로 이제 팀 활동하다 보니까 이거 이 외에 또 추가로 이런 내용까지 아마 작성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그 문제점 정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정에서 생산할 때 어떤 기록 상태라든가 또는 뭐 설비 조건 또는 변경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라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쪽 정상적인 상태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리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본 8D 과정 진행하면서 또 찾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1번이었죠. 다음 페이지 2번으로 갑니다. 그럼 2번에는 H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회사도 있고 또 이렇게 정리한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가 될지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진 또는 도면을 주시해가지고 문제된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참고 예시 2번이고, 예. 그래서 이제 공정별로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상태 뜨더라. 그런 부분을 미리 팀 활동하기 전에 문제 정의하기 전에 미리 관련 담당자가 점검해 가지고 문제 정의할 때 함께 의견 나눴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D4 원인으로 가게 되는데 원인 가기 전에 임시 조치, 봉쇄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 노트가 현재 우리 회사에 또는 고객사에 어떻게 되어 있니에 따라서 그 이제 수량을 적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하든지 아니면 분리하든지 스크랩 하든지 이렇게 아마 내용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봉쇄 위치, 예, 봉쇄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식에 의해 가지고 또 조치한 사항 을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봉쇄 조치 두 장을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번을 양식을 설명드렸고, 자, 2번으로 가가지고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예시입니다. 예. 아, 이렇게 내가 봉쇄해놨구나. 라는 부분을 좀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임시 봉쇄 조치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얘는 이제 봉쇄가 아니고 임시 조치죠. AQL을 바꾸고 수익 검사 어떤 스펙을 바꾸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임시 조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6 그래서 이제 효과가 개선한 게 효과가 확인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제가 되는 아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D2가 문제점이 정의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자, 원인은 불량 발생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출 원인이 있고 두 가지 관점으로 특성 요인들을 따로따로 아마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걸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죠. 그럼 이 중요한 걸 찾아내는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는 거니? 진짜 제가 문제 있어 라는 부분을 또 여기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있더라. 그럼 그 항목들은 우리가 이 예, 5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D5 가기 전에 또 이 5Y로 아마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 5Y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근데 왜 이런 게 또 유출됐을까? 라는 부분을 이 5Y 관점으로 이렇게 쭉쭉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5Y를 전개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얘가 바로 근본 원인이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대책 T5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5Y 전개할 때 참고로 항상 여기서 왜를 이야기한 다음에는 잠깐만 해가지고 대어포 그래서 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항상 Y 전후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는지 얘를 꼭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가 5Y 전개할 때 방향을 엉뚱한 대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Y, therefore 를 항상 반복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5Y를 또 같은 맥락인데 개통도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나왔다. 왜를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찾아가지고 D4로 D5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식 1번에서 양식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4가지 양식을 다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래서 특성 요인하고 5Y 관점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기업별로 상황이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예시가 돼요. 특성률을 2를 가지고 하나를 작성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작성해요. 두 가지를 작성하게 되겠죠.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내용을 많이 작성해 주세요. 내용이 많다는 개념은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요 라고 후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후보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요. 진짜 문제가 있니? 예를 들어 가지고 컨베이어 수평 상태가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검증할래? 라고 했을 때 이런 수평 계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어 치수가 균일하지 않다. 그러면 수익 검사 제거품에 대해서 샘플 오틱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불량 발생 원인에 대해 가지고 불량 누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진짜 문제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바로 T5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 Y 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회사별로 아마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Y를 전개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파손됐다. 왜 그랬니? 그래서 얘를 가지고 Y 하면서 쭉쭉 내려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우리가 개선 대상이 되겠죠. 얘가 근본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주의해달라는 게 Y 다음엔 항상 그때 바로 대어포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항상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하는 내용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공정에서 발생했니? 또는 왜 유출이 됐니? 이런 부분으로 아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5Y하고 유사한 부분들, 개통도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발생했다. Y, therefore 라는 부분으로 쭉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본 원인이 되겠죠.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D5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D4 단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근본 원인까지 나왔으면은 그 다음 단계 가가지고 D5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 발생 원인에 대해서 유출 원인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게 되면 불량 발생 원인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네, 불량 유출 한 개.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여기에 하나 해서 시정 조치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2번 예시를 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불량 발생 유출 근데 이렇게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시정 조치 이런 예시를 좀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보시다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항목을 여러 개를 좀 작성했습니다. 그럼 시정 조치 실행 예시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T6 유효성 검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유효성 검증인데 아까 여기까지가 T5였죠. T5 다음에 이제 T6을 하는 아마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T5하고 T6을 아마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는 T5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진짜 이게 그 제품 문제 이게 나와 안 나와를 보는 회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양식을 언급해 드렸는데 다시 예시를 보게 됩니다. 2번. 그럼 예시 1.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유효성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 발견 차원에서 여러 개를 나타낸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회사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조치해놓고 진짜 이제 분량이 안 나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고객사 또는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좀 다른 예시를 이렇게 좀 가져와 보기도 했습니다. 자, D6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죠. 가게 됩니다. 재발 방지, 수평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제 문서적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쭉 아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1번 얘가 양식이었고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아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가게 됩니다. 8단계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학습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들의 어떤 그 팀워크 활동 또는 어떤 수법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부분이 나중에 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이제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을 정리해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 전, 활동 후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양식을 좀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안 쓰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책임자분들이 활동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서명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예시를 보도록 하죠. 또 2번에 예시. 그래서 취약한 부분, 우리가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의견 나누면서 어떤 팀 활동 또는 학습 기회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각각 이제 책임자분들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8D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8D 보고서를 해보니까 조치사항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임시조치는 아마 D3에서 보셨죠. 그다음에 근본 조치는 D5에서 봤죠. 예. 시스템 조치는 아마 D7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라는 게 임시조치, 근본조치, 시스템 조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로 활용했던 수법이 이제 5Y 또는 특성 요인도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런 부분까지 쓰면 좋은데, 자, 얘는 본 과정에서는 또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하고 얘는 빼고 5Y하고 특성 요인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정렬해도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 두 개 중심으로 본 8기 과정에서 좀 언급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팀 활동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기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부분 또는 전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하다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